안녕하세요. 결혼을 지난 오래 하고서는 현재 신혼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하고는 2년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고, 연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던 남편의 구애로 결혼을 치렀어요. 남편은 참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신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팔불출 마냥 제 여자친구입니다. 인사하세요. 라며 저를 소개시켜주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참 좋아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생각되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주 간단한 인사만 하며 통화를 나눠보니 시댁 식구들과는 결혼 전부터 친해져 버린 것도 같고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분명 아직 얼굴을 못 본 사이여서 말을 놓지는 않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친한 이웃 딸내미 다루듯이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으셨고요. 점점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친해져 보고 나니 우리 사이에 결혼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사이좋은 시댁 식구들과 나를 열렬히 좋아하는 남편까지 모든 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결혼의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는 벌써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걸 축하한다 라면서 세상 젊은 어른들 마냥 살가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과 저는 신이 나서 시댁으로 인사를 당장 하러 갔고 처음 보는 두 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각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해보다가 거의 3개월 정도가 지나 상견례 자리를 처음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껴버렸었죠. 제가 오빠가 하나 있어서 유일한 딸이고 그래서 엄마랑 친구처럼 정말 잘 지내는 사이이기도 하고 엄마의 기분이나 표정 변화를 아주 잘 관찰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부부싸움을 좀 자주 하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겨나서는 남의 기분을 간파하는 것에도 오래전부터 도가 터 있었죠. 그런데 상견례장 안에 먼저 도착을 했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가시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입구에서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못 볼 사람을 봤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의 등에 떠밀려서는 마지못해 자리까지 겨우 앉으시더라고요. 엄마의 태도가 분명 이상했고 엄마의 표정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이 사돈도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시나 싶어서 상견례 내내 저 또한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 듯 저희 아버지랑 시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고요. 그때 저는 불현듯 앞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을 봐버렸어요. 차갑다 못해 마치 네가 여기 왜 있어? 라는 듯이 쳐다보는 그 무서운 눈빛이 말입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하고 통화로만 자주 대화를 나눠봤지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한 건 몇 번 없었는데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를 잠시 쳐다봤던 시어머니 눈빛은 참 매서웠어요. 지금껏 내가 알던 그 살가웠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가 보이셨는지 아까 그 표정은 온데간다 없다는 듯이 싹 바꿔버리셨어요. 거짓말처럼 싹 말입니다. 제가 자신과 저희 엄마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지 일부러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쓰면서 엄마와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입고 나온 옷이 이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고 또 저하고 얼굴이 판박이라면서 예쁘다는 말을 또 몇 번이나 하셨죠.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억지스러워 보였고 저는 확실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를 불편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둘 사이에 분명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두 분 혹시 이전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까지 던져봤어요. 혹시나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상외의 대답을 들었답니다. 불편해하던 엄마가 오히려 호들갑을 떠시면서 오늘 처음 만난 건데 무슨 라며 굳이 첫 만남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맞은편에서 제 질문에 순간 당황했던 시어머니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이렇게 만났으니 앞으로는 자주 보겠네.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결국 그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엄마를 붙잡고 정말 두 분이서 모르는 사이야? 근데 오늘 엄마 표정이 분명 너무 불편해 보였는데? 라며 자초지종을 말해줘도 된다면서 물어도 봤지만 오히려 엄마는 네가 상견례를 잘 몰라서 그래.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데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경직된 표정이 나온 걸 거야. 처음 본 사람이랑 불편한 일까지는 또 뭐가 있겠어. 라며 저를 진정시켰죠.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괜찮다고 하니 저도 더는 오바를 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엄마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남편이고 시댁이고 뭐고 결혼을 싹 엎을 의향까지 있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 없던 일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 부모님을 더 이상 함께 모실 일이 없이 그날부터 남편이랑 알아서 결혼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지난 5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분명 시작부터 퍼즐이 잘 끼워 맞춰지지 않는 듯한 찝찝한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엄마가 불편한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양가 부모님 사이를 알아보려 하질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신혼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과 둘만의 일상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잠시 저희 친정엄마와의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어요. 물론 퇴근길이나 주말에는 자주 연락도 드리고 때가 되면 몇 주에 한 번 정도는 가까이 있는 친정에 가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요. 엄마의 기분 자체를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엄마의 전화가 오면 신랑이 어제 밥 먹는데 갑자기 선물을 건네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자기 점심시간에 쇼핑을 했다나 뭘 하나. 엄마 말대로 진짜 이 사람은 다정하기로는 끝판왕인 것 같아.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꾸만 들더라고. 라면서 남편 칭찬을 하기 바빴고요. 또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나도 그런데 이번 주는 안 돼. 시어머니가 다 같이 고기 굽자면서 부르셨거든. 나도 처음에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서 괜히 경계하는 마음도 들고 했는데 다시 보니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엄마도 어려워하지만 말고 조금 더 자주 만나서 놀며 친해지면 좋을 텐데 내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까? 아니면 다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을래? 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제 안부를 또 전하곤 했습니다. 그냥 친구와 수다를 떨듯이 엄마한테 저의 결혼 생활에 관한 모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도 제 소식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연락이 오는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서로 사소한 얘기들을 전하면서 안부를 묻고 사는 것이 저로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친구 같은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와의 통화를 붙잡고 있는 엄마와의 대화 시간이 좁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차마 엄마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 짓일 거라고는 감히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저희 엄마 연락처를 가르쳐 드렸다가 까마득히 또 잊고 살았는데요. 지난달에 엄마가 연락이 와서는 나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릴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평생을 같은 번호로만 사용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멀쩡한 번호를 바꾸겠다고 하니 저는 벼랑간 희한하다면서 굳이 그걸 왜 바꿔? 또 외우려면 나 머리 아파. 라며 농담 삼아 하지 말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왜 바꾸고 싶냐는 이유조차 물어볼 생각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자 엄마도 그래? 우리 딸이 외우기 힘들다면 바꾸지 말아야지. 라면서 대답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그 며칠 후에 엄마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보자며 말입니다.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희 오빠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하는 일도 있고
돈도 나름 잘 버는 멀쩡한 사람인데 약간 사람 만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사교적이지를 못한 성격이어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버린 바람에 아예 결혼을 포기한 채 싱글로 살겠다고 몇 년 전에 진작부터 선포를 했었고요. 그래서 친정에 간 김에 오빠도 보고 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당연히 주말이었기에 제 남편도 함께 데리고 갔고요. 저희 남편은 제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좋아 죽겠었는지 친정 가는 길에 이것저것 과일에 디저트까지 사서는 기분 좋게 따라 나서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다가 집안에서 술도 마셨고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남편이랑 저희 오빠 그리고 아빠는 술에 취해버리더라고요. 서로 시끌벅적하게 논 건 아니었는데 직장 얘기에 사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많이 진지해진 바람에 남자들끼리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었죠. 그런데 술에 취한 오빠의 입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짜 동생이랑 형이랑 판박이네. 라고 말입니다. 뜬금없이 저희 오빠가 저희 도련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서로 연고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만나봤자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짧게 인사를 나눴던 것이 전부일 텐데 말입니다. 당시 저랑 엄마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라면서 자리를 비켜준 채로 부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거실에서 오빠가 술이 취해 우리 도련님 얘기를 꺼내는 걸 듣고는 오빠, 도련님 얼굴 제대로 봤었어? 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제대로 봤냐고?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고 서냐? 제대로 보고 발 것도 없이 그냥 걔는 내 머릿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얼굴이야.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자 엄마도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제가 술에 취했네. 라며 후딱 오빠에게로 걸어가더니만 자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우리 사유랑 딸은 집으로 얼른 가. 너무 늦었다. 라면서 급하게 해산을 시켰어요. 졸지에 저는 오빠가 정말 술에 취했다는 생각에 더 물어보지를 못하고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혼자서 계속 오빠의 말을 되새겨봤죠. 그 얼굴을 어떻게 잊고 사냐는 오빠의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찜찜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 사이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더니만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니 우리 오빠가 도련님이랑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죠. 신혼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하고 신랑이 이렇게 딱 둘만이 엮인 문제가 아니라 시댁이란 제 친정 식구들이 자꾸 엮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혼하고서 2달이 겨우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숨겨져 있던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전화번호를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부르셨나 보더라고요. 주말에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며 친정에 가볼까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면서요. 나 말고 2분이서 따로 만나 나눌 얘기가 뭐냐고 의아해하다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2분이서 커피라도 드시고 계시면 저희도 합세해서 같이 커피라도 마셔볼 생각이었고 괜히 오빠 때문에 찝찝하던 상황이었는데 혹 2분이서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 나누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들어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직접 볼 참이었어요. 그런데 친정으로 막 가던 길에 위치한 길목의 한 카페에서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채로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는 듯한 화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죽했음 카페와 사장으로 보이는 분이 일을 하다 말고 자꾸만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이었죠. 그 상황을 건너편 도로에서 보고 있던 저와 남편도 이상한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둘 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무단횡단을 해서는 길을 건넜고
카페 입구에 다다른 그 순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급기야 놀라 입을 쩍 벌리고야 말았네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들이나 그 애미년이나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누가 들어도 비꼬는 듯한 재수없는 말로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카페 입구에서 발길이 멈춰졌다가 남편이 먼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가서는 사장님께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를 하고는 곧장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미쳤어? 지금 장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억지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고 그제서야 두 어머님들은 저와 저희 남편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하셨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을 저까지 다 들었다는 걸 아셨는지 아니 니들이 여기는 어떻게? 하면서 차마 말을 더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본 채로 더욱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다 말고 머리를 쥐어 짜셨고요. 남의 사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저도 사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는 무작정 시어머니의 옷을 잡아 끌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멀쩡한 대로변 카페 앞에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서는 욕을 퍼부었죠. 어머님이 말한 아들이 우리 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애미는 우리 엄마고? 참나. 진짜 살다 살다 기가 막혀서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애미라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어디서 이런 미친년이 굴러와서는 우리 엄마한테. 라면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치며 곧 한 대를 때리겠다는 듯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이 막아서 실제 폭행까진 이어지진 않았지만 팔로 때리지 못하자 제가 제 다리를 들쳐 올려 몇 번 발길질을 해서는 시어머니 정강이를 제법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혼자 나몰라라 멀리 주량랑을 쳤고 결국 남편이 안 된다며 도망치는 시어머니를 붙잡아 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 카페 사장님께 돈 지불하고 불이 났게도 두 사람을 가까이 있던 친정으로 데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벌어졌어요.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를 보고 난 후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초췌한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신 우리 엄마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이 여편네 내가 오늘은 너 가만 안 둔다. 라면서 무작정 앞에 있던 티미 리본콘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걸 눈 근처 부근에 정통으로 맞고는 곡소리를 냈고 이내 시어머니를 직접 패겠다고 달려오는 오빠를 막느라 남편이랑 제가 우르르 달려가 오빠를 잡아말리고 부둥켜 달래고 진짜 살다 살다 그런 엄청난 싸움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날이 섰냐며 오빠랑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상황을 이해 못하는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셋 다 넋이 나가선 왜 싸우냐며 넋이 나가기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빠는 너 진짜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라면서 급기야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괴롭힌 가해자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너 니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를 따돌렸다고 내 학교에서 보란듯이 우리 엄마를 따돌린 바람에 졸지에 나도 애들 사이에서 엄마 욕까지 먹어가면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사를 간 거잖아. 그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라고 말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에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이냐는 소리만 하면서 더욱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이사를 갔었어요. 원래 살던 동네와 아주 먼 곳이어서 중학교를 다니던 오빠도 전학 수속을 밟았고 저 또한 전학을 가게 되었었죠. 단순히 새 집이 좋아서 이사를 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쎄 저희 엄마가 오빠네 중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었다더군요. 그것도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말입니다. 당시 오빠는 저희 도련님이랑 같은 반 학생이었고 그래서 엄마랑 시어머니도 같은 반 학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오빠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등생이다 보니 그런 아들을 둔 우리 엄마를 시샘한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따돌림을 가했고 급기야 그 사실을 자기 아들한테 퍼뜨리기까지 한 바람에 도련님이 교실 안에서 우리 오빠까지도 괴롭히며
따돌림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의 욕설을 입에 마구 담으면서 말입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엄마는 이사를 간 후로는 절대로 학부모 회의든 모임이든 어느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오빠는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대인 기피증까지 제대로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점점 사회생에 결핍되어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친구나 애인 하나를 만들지 못한 채 죽어라 일만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랑 아빠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기에 아버지는 주저앉았고 저는 정말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간 엄마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편해했던 것이었는데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과의 신혼이 좋아 죽겠다는 소리만 해댔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냐고요. 딸내미의 결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아무런 티를 내지도 못한 채 결혼까지 감행시켰고 급기야 오빠까지 합세를 해서는 저의 행복을 먼저 빌어줬더라고요. 화가 나 눈물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흥분한 채로 이게 다 사실이냐고 시어머니께 캐물으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 얼굴만 바라보며 엄마 집에 가게 해줘 라는 소리만 늘어놓으셨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연기를 한 것도 모자라 먼저 우리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반협박을 하면서 급기야 우리 엄마와 오빠를 다시 한번 모욕했던 시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등시 머저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오빠를 말리다 말고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의 뺨을 갉아버렸습니다. 죽어 이 못된 년아! 라면서 제 집안에서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발차기를 했고 머리 끄댕이를 잡은 채로 몇 번이나 쥐고 흔들며 당기니 뒤에 있던 오빠도 어느샌가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등짝을 때려댔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희 남매를 겨우 말리면서 친정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도로 친정에 와서 저를 데려가겠다며 무릎을 꿇고 사정까지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절대로 그년의 아들이랑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고집했고요. 바로 다음날 소송하러 변호사를 찾았네요. 카페 안에서 우리 엄마한테 욕설을 날렸던 것을 분명 카페 사장님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불미삼아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며 말이죠. 엄마는 자기 때문에 딸내미가 이혼녀가 된다며 미안해 죽겠다고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보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런 질 나쁜 년의 아들이랑 살 수가 있겠냐면서 오히려 엄마께 아무렇지 않은 척 달래주었어요. 사실 속은 문드러졌지만 그럼에도 상처받았을 우리 엄마랑 오빠 걱정이 저는 더 컸거든요. 남편과의 이혼소송 문제로 제 나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고 용서를 받아달라면서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친정을 다시 찾았어요. 인터폰으로 바꿀 보니 자초지정을 다 들은 건지 급기야 도련님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동서까지 온 시댁 식구가 말입니다. 고개를 푹 숙여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식의 일방적인 사과는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엔 저희 친정아버지가 직접 나서셨어요. 저번에는 싸움을 말리겠다고 시어머니랑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시더니만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번에는 되려 이런 재수가 없으려니 썩 안 꺼져? 이 사악한 놈들아! 라면서 현관 앞에서 집안에 들여보내주기는커녕 침을 퇴퇴 뱉어가면서 욕설을 날리다가 급기야 도련님을 때리겠다고 주먹이 날아간 순간 모두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2달 만에 이혼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었고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고 힘들어 죽겠다면서 자기 가족들을 대신해 매일같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내 가족들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제 아무리 남편이 좋았어도 결혼하며 함께 사는 인연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아쉽고 눈물나지만 이혼녀가 되는 길을 미련 없이 택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혼 소송 중인 지금의 저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를 계속해서 들춰내야 했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100번이고
더 이혼을 할 자신도 있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엄마랑 오빠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나 때문에 미안했고 너무 고마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